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창원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에 모여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재수감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피선거권도 박탈됐습니다. 민주당 적자로 불리던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입지 변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창원과 김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7일부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일괄 3단계로 격상됩니다. 김해시는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6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창원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재수감되는 건데요. 네, 창원 지지와 반대 세력이 모여 고성과 욕설이 오갔던 현장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교도소 앞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뒤섞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김 전 지사가 탄 차량으로 한 지지자가 달려들기까지 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도민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에서 김 전 지사는 다시 한번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김 전 지사는 수감 전 경남도청 공무원들에게 3년의 소회를 담은 인사와 주요 사업들을 잘 추진해달라고 전했고 민주당 국회의원과 도의원, 창원시장 등을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비록 제가 없더라도 경남과 부울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은 함께 시작한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과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1일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곳 창원교도소에서 신원 확인과 건강상태 확인 등을 거치고 재수감됩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에서 법정 구속됐던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수의 텃밭 경남에서 민주당 출신으로는 처음 광역단체장에 이름을 올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1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김 전 지사는 징역 2년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퇴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이처럼 김경수 전 지사는 재수감으로 인해 경남도지사직은 물론 피선거권도 박탈됐습니다. 네, 7년여 정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 적자라고 불리는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입지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대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근거리를 지켜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017년 대선에선 문 대통령을 도우며 김 전 지사는 고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습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을 잇는 적자라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후 김 전 지사는 보수당 강세인 경남에서 2018년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민주당 차기 대권 잠룡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보를 결국 드루킹 사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형 확정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한 데다
2년 실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 김 전 지사. 2028년 4월까지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본인은 물론 민주당과 현 여당 측에도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대선을 앞두고 적통의 상징적 존재이자 구심점을 잃은 친문 진영의 분화는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생물이란 정치의 특성상 화려한 부활의 여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은 예고되지만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 사면권이 발동되면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 전 지사의 나이는 67년생, 7년 뒤 복귀에도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실형으로 정치적 내상을 입었지만 재계에 대해 가능성도 크게 평가되고 있는 김 전 지사. 친노, 친문 지지층의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할지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도내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합니다. 유흥주 전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해에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해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관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만 3자릿수를 넘겼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김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6.6명, 정부의 4단계 기준인 21.6명을 넘겼습니다. 델타 변이로 가족 지인 간 접촉까지 확산되자 지자체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김해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주간에는 지금과 같이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고 4단계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을 집합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학교는 원격 수업만 가능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49명 이하만 모일 수 있습니다. 경남의 나머지 17개 시군에선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지역사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휴가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3단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수도권 확진자 폭증에 따른 풍선 효과와 휴가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집합 금지와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남. 임시 선별 진료소 확대와 거리두기 강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2도 안팎을 보이겠으며 일부 지역은 34도 이상 치솟아 매우 더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내륙과 해안을 중심으로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2일 아침 7시쯤 밀양 산문동의 한 4차선 교차로에서 지나가는 SUV 차량에 놀란 80대 여성 A씨가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적색 신호에 역주행으로 차로를 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황색불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직진했고 30km 도로에서 시속 45km로 주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후 SUV 차량 운전자는 A씨에게 보험으로 2천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물어줬습니다. 거창군이 덕유산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완공이 되면 백두대간 남녘을 잇는 지리산 둘레길, 속리산 둘레길과 함께 백두대간 3대 둘레길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거창군 문화관광과 조호경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네, 과장님, 거창에서 덕유산 둘레길 탄생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추진된 겁니까? 네. 한 10년 전부터 덕유산 둘레길 조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 왔지만 영남과 호남으로 도를 달리하고 있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워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2020년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무주 덕유산 둘레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때 4개 군을 연결하는 환협으로 해야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언에 따라서 4개 군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7월 22일 날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거창과 무주, 함양, 장수 4개 군 단체장이 참석해서 영호남 하업의 길, 덕유산 둘레길 조성 업무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이 된다면 3대 명품 둘레길이 탄생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덕유산 둘레길은 어떻게 조성되는 겁니까? 덕유산 둘레길은 총 길이가 160km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2개 도의 4개 군, 15개 면을 연결하는 환영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결 코스는 우리나라 제10호 덕유산 국립공원을 둘러싸는 둘레길로 무주군은 무주읍, 안성면, 무풍면, 설천면, 장수군은 계북면, 장계면, 번안면, 거창군은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함양군은 서상면, 서하면, 안이면을 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거창의 서출 동륙길, 함양의 선비문화탐방로, 무주의 금강마실길, 장소의 천리길 등 기존 트레킹 코스를 연결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덕유산 자락이 걸쳐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저희 4개 군이 먼저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둘레길 조성을 위한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둘레길 조성을 위한 산림청 등에서 숲길 조성 국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고 운영 단계에서의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개 군이 함께 공동 부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년 뒤면 완공됩니다. 거창군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덕유산 아래 깃들어 사는 우리 4개 군은 산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관광 인프라를 갖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리산 둘레길, 속리산 둘레길과 함께 명실상부한 비대면 관광지로 각광받는 대한민국 3대 둘레길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에도 한몫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호남의 하업의 길, 영호남을 아우르는 희망의 길, 동서소통과 화합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연에서 여유와 위로를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덕유산 둘레길이 치유와 쉼이 되는 곳으로 조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거창에서 전해온 덕유산 둘레길 소식 알아봤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다 보니 야간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실제로 지난 일요일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3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요. 특히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해수욕 금지 시간인 야간에는 안전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규정 꼭 지키시면서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